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경향 무조건적으로 다음을 공사가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중상해 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마비 환자들 사고, 이 경우에 치료 과정 중에서 나중에 보상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렇거든요. 피해자가요, 교통사고가 나고요, 병원에 있어요. 그리고 행사가 왔다 갔다 한 만큼 큰 중상해고 아니면 마비 환자다 라고 하면요, 사실 그때는 이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치료하기도 바쁘거든요. 가족들 가서 간병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환자 치료가 중요하지, 과연 이 보상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어떻게 유리한 걸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도요, 아마 피해자의 직접적인 간병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 주위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걸 보고 대신 전달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치료받을 때요,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만약에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간병인을 이용하겠죠. 지금은요, 솔직히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항시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됩니다. 병원에서 2명이 간병하거나 면회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딱 등록된 사람 한 명만 계속 상주해서 간병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뭐를 유의해야 되냐면요, 이 간병인을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간병한다, 아니면은 친척이 대신 간병을 한다 라고 할 때요, 간병을 했다라는 이 증거를 꼭 남겨놔야 됩니다. 자,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통장으로 간병비를 지급했던 입금 내역, 그게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영수증, 그게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은 뭐 간병인 협회라면은 협회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이제 영수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간병인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간병비를 지급한 내역, 그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고 아니면은 원래 주부였는데 이렇게 상주하면서 간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의사의 간병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환자 상태는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간병이 어떻게 필요하다라는 게 의사 소견서를 꼭 받아 놓으시고요. 보통 의사가 어떻게 작성해 주냐면요, 간병인이 무기한 필요하다 이렇게는 작성 안 해줍니다. 어떻게 작성해 주냐면은 몇 주 동안 간병인이 몇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보통 의사가 작성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고가 났어요. 처음에 사고가 났는데 한 2달 동안 의사가 써줬습니다, 이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그런데 그 2달이 지났어요. 그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요. 다시 받아서 꼭 그 소견을 받아놔야지만 나중에 손해배상할 때요, 간병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하루에 개호가 4시간이 필요하냐, 8시간이 필요하냐, 12시간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중에 감정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은 하루에 1명이 필요하냐, 아니면은 하루에 0.5명만 필요하냐, 아니면 하루에 1.5명이 필요하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는요, 산정을 했을 때 일용근로자 임금이 보통 22일 기준이잖아요. 그게 지금 30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간병인은 22일만 하는 게 아니라 30일 내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병비가 한 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명이 필요하다 하루에, 그러면은 한 4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내 몸 상태는 편마비예요 지금. 근데 1명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간병비를 200만 원만 지출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신체 감정에서 8시간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판결을 할 때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8시간이 나와서 420만 원이면 뭐예요? 이때까지 간병비, 지금 제일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병원에 그 사고 나서 1, 2년 동안 이때까지 간병비를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지출 안 했다 라고 한다면은 법원에서도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그걸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주장을 합니다. 자, 이때까지도 200만 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400만 원이 들 수가 있냐. 그래서 200만 원만 인정이 돼야 된다. 나중에 신체 감정에서요, 1인 간병 8시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0.5인으로 판결이 난다든지 0.75인으로 난다든지, 그래서 신체 감정 결과대로 안 난다라는 거죠. 사실 보통 간병인을 200만 원을 지출하는 거는요, 공동 간병인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시간에는 간병인이 하고 나중에 뭐 바톤 터치를 해서 가족이 한다든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걸 정확한 사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간병인을 하루에 4시간만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8시간은 가족이 간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시간 쓴 거에 대한 간병인 입금 내역은 인정이 되겠죠. 근데 나중에 8시간 한 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결국 이게 의무 기록에 다 들어가 있던가 나중에 의사한테 소견으로 받아야 되는데 의사한테 나중에 소견을 받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족 간병을 만약에 8시간 한다
된다라고 하면요, 간호사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서 내게 10년이면 2억이고 2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4억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되는데 미리 준비 안 하셨다가 나중에 판결 나고 나서 후회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고 초기에 저희한테 위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일이 그 부분을 다 챙기거든요. 통장 입금 내용 남겨놔야 된다, 영수증 챙겨놔야 된다, 그 부분을 다 챙겨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1, 2년 충분히 치료하고 나서 이제 소송하려고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다가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경우에는 간병비 8시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병비가 뭐 몇 억 이렇게 계산되는데, 자, 이때까지 귀환 개업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근데 입금 내역이 없는 거예요. 현금으로 달라 해서 현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영수증도 안 받아놓거나, 그리고 간병인을 몇 명을 이용했는지, 비용을 얼마를 썼는지 정확하게 이게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로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판결을 받을 때 이 간병인 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기준대로, 그리고 우리가 손해 안 볼 만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뭐냐, 중상해 사고나 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 평생 개호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나중에 개호, 그걸 위해서라도 치료 과정 중에 이 간병인을 썼던 내용이라든지 비용, 이거는 명확하게 증거로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8시간이 인정됐을 때 400만 원, 420만 원이라는 돈을 매달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